집값이 대체 오른다는 건지 아니면 내릴 건지, 집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또는 아직 무주택인 분들은 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집값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집값이 내려갈 만한 요인, 대출,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의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 대출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중단이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까지 그 한도를 규제한다고 하고요. 바젤3 영향으로 이미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갑작스런 이런 대출 중단에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0.5에서 0.25%포인트 오른 0.75가 됐죠. 이것도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이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테이퍼링도 집값 하락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분들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풀린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 지난 3년간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쯤이면 고점이 아닐까, 이런 심리도 작용할 거고요. 집값 하락, 바꿔 말하면 집값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요. 이번엔 집값 상승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집값은 단순히 대출, 그리고 금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라, 이런 대표적인 논리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급, 즉 입주가 몇 년 내 물량이 별로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정부가 7, 80만 호 규모의 공급책을 시장에 내놨지만 사실 늦은 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동안 20번, 30번 넘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억제 정책을 펴왔고요.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끌려고 공급책을 내놨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급책 내놔봤자 몇 년 뒤에 입주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들어갈 새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또 전세난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전세난, 여전히 전셋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많습니다. 이미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거고요. 아직 집을 못 샀거나 또는 안 산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또는 폭락하길 바랄 겁니다. 대출 제한, 그리고 금리 인상, 반대로는 공급 부족, 전세난 심화, 이 두 가지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형태인데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거를 정확히 맞추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금리 인상과 맞춰서 전문가들의 멘트를 딴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말이 틀릴지 안 틀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른다는 분 계시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 계십니다. 의견들이 다 각각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누가 나한테 맞는 말을 하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냐, 내가 믿고 싶은 말을 하냐, 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또는 원하는 것, 이런 게 더 나의 마음속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더 맞는 말을 해주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계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을 불러오지만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다고 집값이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폭이 작은 데다 전세가도 오르고 있어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 이자액이 약간 늘어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대출 규제를 엄격히 해왔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의원도 똑같은 얘기네요.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고 이미 금리 인상 흐름이 반영돼 있어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기에 이번 금리 인상도 집값이 당장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금리 인상이 당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슷한 소리입니다. 가격 하락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야 가능하기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금리 인상 언제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도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면서 최근 대출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 부담감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가 붙는다면 가격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번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0.25% 금리 조금 올려봤자 1년에 이자 부담액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죠.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이 정도 금리 인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로는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권대중 명지대 교수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 인상 여전히 0%대고 수도권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는 가정하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내다봤고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의 임계점을 넘어야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직은 아니란 소리고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 시장 매물 잠김을 풀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어차피 예고됐던 금리 인상이라 시장에서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즉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주택 매수의 심리적인 위축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전망하고 있네요. 다음 전문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입니다. 심리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매수세가 주춤해지는 등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파른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하락 전환하는 안정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또한 비슷한 얘기였는데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매수 심리가 확 꺾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버블 초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생긴다면 아주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을 부를 여지가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금리가 1% 이상 오르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열기를 잠재우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호가 위주로 집값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이번 금리 인상으로 매매 의사를 포기하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인상 수준으로는 매매가, 거래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한 줄로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되거나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면 집값 하락 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엔 앞으로 집값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심교원, 박원갑
김학렬, 이상우, 이은형.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름 한 번씩 들어봤던 분들이죠. 중앙 썬데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 왜곡돼 현재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내년 대선이 분수령이다.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공통된 의견은 당분간은 상승세 더 오를 거다. 24년에서 25년까지는 대체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거래량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였고요. 개별 전문가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심교원 교수는 서울은 3% 내외 상승, 수도권 역시 오르고요. 일부 지역은 더 많이 오르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방 역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3기 신도시 입주를 앞둔 24년부터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조정 시기를 전망했습니다. 박원갑 전문위원, 전국적으로 강보합, 구체적인 수치 제시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년 대선이 분수령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학렬 소장, 거래량 둔화 속에 강보합, 수도권 2% 이상 상승, 지방 3%, 일부는 신고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25년에 가서야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상우 대표, 상반기에 예상치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수치 제시 불가. 다만 역대 최고치로 많이 오를 것이다. 내년까지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조정 시기는 지금같이 규제 일변도 정부 정책에 철회 없이는 조정이 안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은형 책임연구원, 서울 수도권 지방 순으로 상승 전망. 부동산 조정 시기는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24년까지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작용을 하면 그때는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어차피 100% 확언,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더 높은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집값 오른다는 얘기 또는 내린다는 얘기, 어디가 더 마음이 와닿으셨나요? 앞으로 집값 더 오를 것 같은지 아니면 내릴 것 같은지, 그 해답은 다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이 정답일지 오답일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더 듣고 더 믿고 싶어 한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그래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한 번쯤은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간결한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